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심희정이 지었고요. 저자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 부장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대화법, 공감, 소통, 관계입니다. 예쁜 말은 선순환이 되어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쁜 말의 씨앗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감사한 일들을 몰고 왔는지에 대한 기적같은 이야기를 이 책에서 들려줍니다. 20년째 기자로 일하면서 소위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저자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기는 양보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깨닫고 저자 자신까지 변화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비슷한 조언을 해주는 책으로 카네기 인간관계론, 침묵의 무기 등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과 같이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이 된다부터 마지막 6장 사회생활 해법 Q&A까지 되어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중 잘 풀리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룬 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은 줄, 금수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1%의 그들에게는 남다른 공통점이 있더군요. 얕보일까? 빼앗길까?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까칠하면 강인해 보일까? 언어와 행동을 무장해온 나와는 달리 그들은 본연의 타고난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해치지 않고도 충분히 강했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시오노 나나미의 노마인의 이야기 책을 읽어봤는데 노마가 강대국이 된 게 결국은 그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관대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타국에 관대했다.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노마가 아주 무자비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이런 것만 보고 있어서 노마가 강권 통치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관대하게 부드럽게 개인으로 보면 이 책에 있는 것처럼 타고난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해치지 않고도 그러니까 관대하게 상대를 대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강하게 어필하면서 까칠한 척 해왔던 저는 그제서야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행여 쉽게 보일까 빼앗길까 손해볼까 라푼젤의 성탁처럼 가시를 세워 철벽을 쌓아온 나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힘 이너 월드에 집중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와 잘 지내는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배웠지만 정작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예쁜 말은 부지불식간에 적을 부르는 대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가장 힘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치지 않고 무한하지 않는 기술이며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입니다.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설득의 기술입니다. 원망받지 않고 비판하며 유쾌하게 거절하는 센스이며 큰 노력 없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예쁜 말은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테크닉이 아닌 나 스스로 가진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돋은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은 나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에겐 당신 지금 선 밟았어요를 웃으면서 여유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양보의 대화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쁜 말을 하면 쑥스럽지요. 타고난 나의 성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국어를 평생 배우고 익히듯이 예쁜 말도 노력해야 입이 붙습니다. 내뱉을수록 더 탄력을 받습니다. 궤도에 오르면 재미도 붙습니다. 듣는 사람이 더 익숙해지며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은 안 배워도 쉽게 하지만 좋은 것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웃으면서 상대를 대하면 어떻게 감히 상대가 침을 뱉겠습니까? 그 격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 자신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평범한 진실을 자각한 뒤로 굳이 나를 지키려고 남에게 나를 세울 필요가 없어졌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과장된 친절을 보일 이유도 없었다. 남을 의식해 변해야 해, 잘해야 해, 더 나아져야 하며 스스로 다그치던 말을 거두고 나 자신을 존중하다 보니 자연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말의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한다. 누가 그랬다. 인간의 말은 나름의 기소본능을 가지고 있어 강물을 거슬려 오르는 연어처럼 말도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고. 결국 말의 표적은 항상 나를 향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쓰는 단어와 내용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말은 항상 내가 제일 먼저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말은 내 오감이 듣도록 내뱉고 나쁜 말은 변기통에 넣어 물을 내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폐기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격언 중에 촌천살인이라고 말로 살인을 하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SNS에 댓글에 상처받아서 죽는 사람들 듯이 말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혀가 불이라고 합니다.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는데, 그리고 길들여 왔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지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바로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독한 놈이 성공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거슬러 이기는 양보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며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고 유쾌하게 거절하는 센스를 지니고 있고 원망받지 않고 비판하며 큰 노력 없이 좋은 인상을 주는 기질을 발현한다. 무엇보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자기 표현이 뛰어나다. 대화가 유쾌하니 늘 사람들이 모이고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손자병법의 책략 중에 최고의 책략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켜 전쟁에서 상대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외교로 해서 상대하고 어떤 조약을 맺어갖고 평화롭게 넘어가는 거.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이게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함을 방패 삼아 내 욕구를 드러내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여과되지 않는 솔직한 표현은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만 밝힌 것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다분하다. 내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마음과 권리에 의협이 되지 않게 하는 반짝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차피 해야 할 말이라면 최소한 내 앞길에 장애가 되지 않게 이왕이면 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뒤끝이 없다. 음흉하지 않고 성격이 좋다.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죠. 실력이 중요하지 말 따위가 무슨 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자기 브랜드가 되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역시 중요한 실력이다. 나를 표현하는 것과 나의 능력이 별개가 아니라는 말이다. 한번 자문해보자.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원하는 말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나는 말로 사람을 얻는 쪽인가? 말로 사람을 잃는 쪽인가? 그래서 말이 곧 실력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말이. 이렇게 하면 내 뜻이 제대로 전해지는구나. 이런 말을 하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구나 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내 입을 통해 나간 좋은 말, 예쁜 말들이 몇 배의 선물로 되돌아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깊은 관계를 맺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대화가 꼭 유창한 말솜씨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할 말을 찾지 못할 땐 그저 입을 다물고 상대의 말을 되풀이해서 공감을 표현하는 걸로 충분했다. 그래서 그저 공감만 해도 뛰어난 센스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침묵의 힘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거기서도 논쟁에 이기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논쟁으로 하면 당시에는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상대도 그 논쟁을 해서 이긴 사람한테 악감정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의 힘인 이너월드를 탄탄히 구축해 자존감을 부장한 사람은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당당하기에 때문에 나를 돋보이기 위해 과장할 필요가 없으니 솔직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내 가치는 오직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자체만으로 족할 뿐. 내 행동이나 실수와는 무관하다. 가혹한 자기 잣대를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나를 사랑하는 연습, 내게 집중하는 연습에 몰입해보자. 오직 그것만이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시선을 나 자신으로 돌리면 내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할 필요도 없고 남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지도 않는다. AV 자극에 예민하지 않을 뿐더러 상처를 받아도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당연히 스스로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 예쁜 말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쁜 말은 자신의 무능이나 나약함을 숨기는 포장지가 아니다. 나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이로운 말을 전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이 발휘된다. 흔히들 남을 생각해 배려하는 말을 하다 보면 내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이 나지 않을지 또 남에게 이용만 당하게 되지 않을지 의심한다. 하지만 현명한 배품, 남과 나 자신을 동시에 배려하는 예쁜 말은 오히려 내게 더 큰 활력을 주고 구체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예쁜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긍정하지 않냐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긍정해 주겠어요. 나는 예쁜 말을 권할 때 나 100%의 법칙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관심을 남과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나 스스로에게 100% 집중해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골라보라는 것이다. 남에게로 향하던 화살을 거두고 관심의 대상을 오직 나 한 사람에게 국한시켜 보라는 것.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자는 결심을 하게 되면 말부터 예쁘게 하게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건 나 자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의 힘은 결국은 그 혀의 힘은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남을 살리기도 하듯이 그 혀의 힘이 결국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 결국은 나한테 일단 나를 위해서도 더 예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